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비행 국민연대 위원장 홍상욱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연대에서 공지한 1차, 2차 공청회 회의 자료, 협의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TS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 국민연대 측에 2종, 3종 실기시험 코스에 대한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종, 3종 양성화 대상자 실기시험 코스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고, 제작해서 제출하기 전에 저희 회원들에게 먼저 공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실기시험은 여러분들의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각자 실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비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2종 3종 양성화 대상자 실기시험 코스를 무작정 막 그린 것이 아니라 현행 진행하고 있는 1종 대상자 실기시험 코스를 준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1종 대상자라는 게 없죠. 그냥 사업자용 실기시험 코스를 참고하여서 저희 2종, 3종 양성화 대상자, 즉 동호인 실기시험 코스로 저희가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실기 코스예요. 3종 양성화 대상자용이고요. 활주로 길이는 총 60m, 좌우측에 5m에서 10m 정도 여유가 더 있는 걸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80m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이 길이는 지금 저희 연대 회원들이 운영하는 각 비행장들의 평균 길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짧으신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평균 길이로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조종자가 서 있는 곳이죠. 이 중앙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체가 서 있고, 요 뒤쪽으로 조종자가 서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중앙 하단 여기에 일단 시작 포인트예요. 비행기를 여기다 놔두시고 시험관이랑 그런 사람들은 뒤쪽에 있겠죠. 요 택시웨이를 따라서 진행을 한 후에 활주로로 진입해서 이륙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의 길이는 30m, 60m고, 이 30m로 나누는 거는 정중앙에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밑에 10m가 또 있는데, 요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치수를 놔뒀는지. 바람의 방향은 현재 위에서 좌로 불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맞바람으로 떠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네. 3종 대상이기 때문에 덕트기는 윙스팬이 한 1200, 1300, 1400까지 있을 거고, 프로펠러기는 1500, 1600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작기체는 2000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무게는 3종이기 때문에 2에서 7kg입니다. 2에서 7kg의 기체는 기체의 길이와 윙스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종이처럼 멀리까지 가면은 비행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최대한 한번 줄여본 건데 여기까지가 20m에서 30m 혹은 최대 30에서 50m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즉 활주로에서 우리가 비행 매뉴버를 하는 최고 길이는 50에서 80m 이내로 본 거예요. 비행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비행기는 50m, 먼 비행기는, 그러니까 큰 비행기는 80m까지 가로 육안에 확인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건데, 실제로는 좀 더 줄여야 될 수도 있는데 요 회전하는 선회하는 요 부분, 요것도 시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좁혀 놓으면은 저희가 고도를 잃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80m 정도로 보고 그렸습니다. 요 길이는 그 실제 일종 시험에 3분의 1 정도 되는 길이에요. 뭐 활주로 길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 저희 메뉴버 길이 공역이죠. 공역은 100에서 150m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비행을 하면은 뭐 200m까지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공역이 일정해야 됩니다. 각자 비행하는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m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공역, 벗어나면 기체가 안 보이겠죠. 비행 자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150m 이내로 계산을 했고요. 즉 폭은 80m, 길이 150m, 폭은 160m, 이렇게 해서 약 2배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비행을 하는 비행 고도, 수평 비행 고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매뉴버를 하는 고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역시 너무 높이 올라가면 저희가 비행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15에서 20m 정도로 높이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거는 전체적인 제한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확정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확정 제한은 뭐 교통공단과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고, 저희가 일단 이 정한 것들은 모두 일종 대상의 3분의 1, 3종이니까 3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고도 너무 낮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높게 하면 안 보이니까 안전고도를 대충 생각을 해서 15에서 20m로 정했습니다. 조종자의 위치는 중앙이고요. 예, 보시면은 활주로의 폭은 10m입니다. 이 폭이 10m. 예, 10m로 계산을 한 건데, 일반적으로 뭐 한 10m 정도는 되시죠. 다 활주로가 뭐 2개 차선, 3개 차선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면에서 우리가 매뉴버하는 고도는, 최고 고도는 15에서 20m로 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저속 활주예요. 이게 시험 항목입니다. 네, 조종자는 여기에 서 있고요. 저 활주로만 딴 겁니다. 기체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배터리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체는 배터리 연결과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올릴 동영상에서 참조하시고요. 엔진계는 물론 엔진을 시동을 걸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택싱을 합니다. 예, 저속 활주죠. 시험관한테는 저속 활주. 자, 여기 서가지고 무조건 복창을 해야 돼요. 시작. 예, 그 다음에 저속 활주. 그 다음에 활주로 진입 전 대기. 자, 활주로 진입 전 요 선에서 반드시 스톱을 해야 돼요. 반드시 스톱. 활주로 진입 전 대기. 아셨죠? 물론 이제 안전점검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그건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서 스톱. 여기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이 뭐 이렇게 뒤에 2명이 있겠죠. 그러면 시험관한테 뭐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네. 아니면 이륙 요청합니다 하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륙 요청, 그러면 시험관이 이륙 허가 하면은 이륙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저속 활주입니다. 이륙을 하면 우리는 이제 활주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에서는 요 구간, 이륙하는 구간 있죠. 이걸 고속 활주라고 해요. 고속 활주.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좀 글씨가 이상합니다. 고속 활주. 자, 두 번째 고속 활주.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고 시험관이 얘기하면 활주로 진입, 이륙하고 외치시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종료가 여기서 끝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고속 활주예요. 고속 활주를 하는데, 지금 현행 1종 시험에서는 요 고속 활주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종료 부분에서
이렇게 테일 랜딩 기어 타입, 이게 날개예요. 이렇게 테일 랜딩 기어 타입은 이 테일 랜딩 기어가 지상에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수평 상태로 요점을 통과해야 돼요. 수평 상태로 꼬리 날개가 들린 상태에서, 아니 꼬리 랜딩 기어가 들린 상태에서 수평을 통과해야 되고, 여기서 통과해서 이륙이 시작돼야 되죠. 그 다음에 노즈 랜딩 기어 타입. 노즈 랜딩 기어 타입은 사실 꼭 들려야 된다는 들려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노즈 랜딩 기어 타입은 반드시 들려야 되고, 그러면은 테일 랜딩 기어 타입은 반드시 들려야 되고, 그러면 노즈 랜딩 기어 타입도 이 앞에 들려야겠죠. 네. 이거 추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려야 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비행할 때 노즈 랜딩 기어가 들려서 조종자의 앞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관도 뒤에서 보고 있겠죠. 자, 이래서 노즈 부분이, 기체의 선수 부분이 들리거나 기체의 선미 부분이 들려야 돼요. 기체의 선미 부분이 들려야 되는 건 테일 랜딩 기어 타입,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뒤쪽에 있는 비행기들. 그 다음에 선수 부분이 들려야 되는 거는 노즈 랜딩 기어 타입. 이거는 선수 부분이 들려서 조종자 앞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륙이에요. 자, 여기서 들렸죠? 그 다음에 이륙이 진행이 되고, 요 이륙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로테이션이라고 외쳐야 돼요. 고속 활주 외치고, 로테이션 하면은 뒤에 테일 랜딩 기어나 노즈 랜딩 기어가 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랜딩 기어가 떨어지면 이륙 하자마자 상승하고 외쳐야 돼요. 상승. 그 다음에 15에서 20m 고도까지, 안전고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평비행을 시작을 해야죠. 그 점이 한 요쯤 되겠죠. 자, 여기에서 로테이션, 여기에서 이륙, 여기서 상승이 시작돼 갖고 쭉 가다가 수평비행 고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다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이륙이고요. 다음 시험이 뭘까요? 선회. 자, 선회 들어갑니다. 자, 선회 하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90도 좌로 선회. 그래갖고 직진 비행을 해야 돼요. 자, 바람의 방향이 이쪽에서 불기 때문에 러더를 살짝 우측으로 주고, 그 다음에 고도가 떨어지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살짝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험 시작 구간이에요. 이륙고 공패스인데 쭉 직진 비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선회. 자, 여기서 시험 시작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교통공단이나 연구원들이 이렇게 시험을 넣자고 할 수도 있죠. 직진 비행. 직진으로 비행을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회를 해가지고 활주로 밖에서 돌 때는 고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20m 유지. 일반적으로 우리 장주비행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쑥 돌다가 내 앞에 오면 싹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취미를 날리는 때의 비행 패턴이고, 장주비행은 고도 변경 없이 활주로 밖에서, 반드시 활주로 바뀌어야 돼요. 활주로 끝단에 밖에서 장주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륙고 공패스. 여기 공패스 한번 했죠. 근데 이게 공패스가 될지 직진 비행이 될지는 뭐 교통공단에서 정하겠죠. 시험관들이. 자, 죄송합니다. 글자 못 씁니다. 마우스로 쓰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평비행 고도. 자, 여기서 고도 치마나 상승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수평비행 고도. 자, 활주로 길이가 30m 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10m 정도 여유 주고, 10m 여유 주고, 여기서 15에서 20m 일정하게 수평비행이 진행되겠다. 자, 이게 네 번째 수평비행. 아까 공패스, 이륙고 공패스, 직진비행이라고 뭐 호칭하시는 한 고 직진비행. 그 다음에 수평비행.
이거는 이제 활주로 쪽으로 왔을 때 수평 비행이에요. 자, 그게 네 번째. 자, 수평 비행 후 공패스. 자, 아까 여기까지가 수평 비행이었죠? 수평 비행 한 다음에 좌선에 선회 계속 외치셔야 돼요. 선회, 선회, 선회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평 조속 비행. 예, 아까 전에는 수평 비행이었죠. 이번에는 다섯 번째 시험 문제 수평 조속 비행. 30에서 10m 플러스 해가지고 저속 비행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속 비행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냥 쉽게 날리시죠. 스케일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플랩을 내리고 아니면 에어브레이크를 전개하고 저속으로 비행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관들은 그냥 저속으로 날면 돼요. 플랩을 내리든 뭐 에어브레이크를 전개하든 그런 거 안 봅니다. 여기서 직진 비행을 했을 때보다 천천히 날면 돼요. 그 천천히 나는 기준을 어떻게 하냐, 그 시험관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젊은 분도 이제 새로 뽑는 사람들은 적겠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면 돼요. 엔진 소리가 과하게 안 나면 아, 그냥 저속 비행 하나보다 이러겠죠. 예, 역시 고도치마 일어나면 안 돼요. 15에서 20m 고도치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평 저속 비행. 자, 이렇게 수평 저속 비행이 끝나면 다시 좌선에 직진 비행, 좌선에 직진 비행. 자, 이제 착륙으로 들어가요. 착륙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대충 10m 이내 랜딩 플레이스를 두고 착지 영역을 10m 이내에서 착지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원성이 꽤 많아요. 그래서 살짝 15m를 추가했어요. 25m 25m인데 이건 저희 제한이에요. 교통공단에서 25m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3종이기 때문에 25m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요. 참고로 20 플러스 30m인 것 같아요. 일종은 50m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10m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그 저희 고문단방이랑 자문단방에 봤더니 뭐 안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저는 3분의 1이 정확히 10m예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3분의 1이 10m인데 플러스 15m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추가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요 부분 뭐를 해야 될까요? 랜딩 기어 다운 역시 외쳐줘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착륙하고 외쳐야겠죠? 착륙, 그 다음에 랜딩 기어 다운. 플랩을 다운할지 에어브레이크를 전개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하시면 되고요. 물론 외쳐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더 고도 치마가 일어납니다. 15에서 20m의 고도에서 이 지점에서 랜딩 기어 다운을 하면서 플랩을 전개하고 에어브레이크를 전개하면 고도 치마가 쫙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 부분에서 뭐 중간쯤 부분이 이제 뭐 한 10m 뭐 8m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선에 파이널 어프로치. 여기서 파이널 어프로치 들어와야죠. 예. 랜딩 기어 뭐 여기서 펴도 되고 저기서 펴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푸셔야 돼요. 착륙이라 외치고 랜딩 기어 다운 바로 외치고 요 구간에서 랜딩 기어 다운, 플랩, 에어브레이크 다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랜딩 해야죠. 자, 10m 여기에 터치다운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에서 터치다운이 돼야 된다. 엊그저께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0m 내에서 터치다운이 돼야 돼요. 왜냐? 여기서 해야지. 아까 우리 도면 처음에 여기 10m 있었죠? 요 전에 서요. 여기서 무조건 서야 돼요. 그래서 미리 쓰는 게 미리 터치다운을 하면 미리 쓰겠죠. 저항이 증가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하는 것처럼 25m까지 갔다. 추가로 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기껏해야 10m 빼면 20m에 25m에 25m로 여기 랜딩존에 착륙 못 하시는 분이 여기서 스톱이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괜히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요 10m에서 터치다운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요 10m 전방에서 씁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주? 뭐 이게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랜딩존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비행을 했는데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랜딩존에 정확하게 터치다운을 해서 활주로 끝 10m 전에서, 활주로 엔드예요. 활주로 엔딩 포인트 10m 전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겠어요. 안 되면 브레이크를 달아야겠죠. 휠 브레이크를 달지 안 달지 뭐 이거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휠 브레이크, 뭐 에어 브레이크 전개, 플랫폼 이런 거 시험관 체크 안 합니다. 자기가 비행할 수 있게 자기 기체를 최적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합격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